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찾아가는 직장인 인문학은 도서관이 인문학 강연과 함께 직장인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가기 위해 기획된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습관의 늪에 빠져 있을 때 또는 작심삼일의 늪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심리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뇌과학적인 호르몬적인 특성으로 분석을 하는 게 오늘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저도 힐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미 이제 힐링도 한물 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유행이라는 게 굉장히 빨라서 기본적으로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몫이지만 이게 보면 가장 작은 단위의 그 유행 아니면 변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패드라고 표현합니다. 패드. 아주 작은 변화를 얘기하죠. 짧은 시간에 왔다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식스 시그마 운동 우리 기억도 안 나죠. ERP 전사적 그 변화의 그 운동 그런 것들 금방 왔다 가요. 패션 이거는 조금 중장기적인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단위 변화, 계절의 변화.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게 뭐예요? 트렌드죠. 트렌드. 요거는 한 2, 3년 정도의 변화 주기를 갖죠. 근데 요거보다 더 큰 변화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패러다임. 패러다임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 웨이브라고 하죠. 웨이브. 이건 뭐예요? 물결이에요. 물결.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그리고 제3의 물결 정부화 혁명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4의 물결 2차 정부화 혁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제4의 물결은 어떤 물결로 가고 있을까요? 인본주의 물결이에요. 인본주의 물결.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바둑이라는 게 연산과 논리와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 다만 그래도 두려워할 게 없는 게 알파고는 사람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란 프로이트가 얘기했듯이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사람은 무의식이 지배하는 거예요. 무의식이. 고객 감동, 고객 만족, 부부관계의 행복감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무의식적인 공감에서 나타나고 무의식적인 감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42살에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요. 13살 어린 발레리나를 제가 심리학적으로 꼬셔가지고 지금은 빨레리나를 만들어 놨어요. 13살 어리지만 부부관계는 끔찍도 못하죠. 이게 나이 가지고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 가지고 지배도 안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고마운 게 아침에 나갈 때 얼음물을 챙겨주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밤에 늦게 아무튼 자고 잠을 많이 못 자고 아침에 나갈 때 물을 좋아해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가장 건강의 비결이 뭐예요? 둘둘둘 법칙 아니에요? 하루에 2리터 이상 좋은 물을 감사하면서 마셔라. 하루 2리터 이상을. 큰 컵으로 8잔 이상 드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2번 이상 사무실 공기를 바꿔줘라. 그리고 하루에 20분 이상 햇볕을 쬐어라. 그래야 생로병사의 비밀에 핵심 그 비밀이 거기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람이 얼마나 무의식적인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8부터 7 곱하기 6 곱하기 하면 얼마일까요? 그 다음에 1부터 8까지 곱하면 얼마일까요? 이 값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고 대답하는 분들은 우리 DY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8부터 곱하면 평균 2250이에요. 으로 대답을 해. 1부터 곱하라고 질문을 하면 평균 510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정답은 얼마일까요? 4320으로 같지요.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2250과 510이 둘 다 틀리지만 여기는 더 큰 답을 얘기했고 여기는 더 적은 답을 얘기했을까? 그것은 바로 맨 앞에 있는 8과 1이 앵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강의 길이가 1000km보다 길까요? 짧을까요? 라는 질문과 500km보다 길까요? 짧을까요? 질문은 달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또 이제 무의식적인 게 중요하다는 에모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번역이 돼 있죠. 몇 권이나.
짜증나고 재수없고 싸가지 없고 욕하잖아요. 그럼 물의 입자가 이렇게 변해요. 흐릿해. 근데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글자를 써놓으면 아름다운 이런 크리스탈 육각수가 돼요. 이거 참 신기하죠, 그죠? 수십만 장의 사진이 이렇게 찍혀요. 사람 인간관계는 어떻겠어요? 긍정적으로. 요즘에 심리학의 흐름이 뭐예요? 긍정의 심리학이에요. 예전에는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해갖고 조작하고 트리트먼트 처치하고 벌 주고 상 주면서 사람을 오퍼레이트, 조작할 수 있다라는 심리학에서 지금 그게 아니에요. 긍정의 심리학, 프리 에이전트, 스스로 움직이는 행위자, 자유로운 행위자의 심리학이에요. 이게 이제 심리학 실험을 하면서 막 변화가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세 군데서 느낀다는 거예요. 일단 몸이 느낀다는 거예요. 몸이. 사람 몸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로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태어나면 85%, 지금 이렇게 건강하실 때는 70%, 나중에 나이 들면 61%까지 물이 빠져.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되면 49%까지 물이 빠져요. 이 말은 뭐예요? 늙어간다는 것은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은 물을 수시로 보충해주면서 어떻게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요. 물을 먹으면서도 재수없는 물, 더러운 물, 짜증나는 물 하면 그 물이 독이 된다니까요. 근데 인간관계에서도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육감적으로. 두 번째 어디서 느끼느냐? 심장에서 느낀다는 거예요, 심장에서. 나하고 파동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100만 분의 1까지 요즘에는 측정이 되거든요. 심장의 미미한 파동에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심장은요, 뇌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심장에는. 뇌가 먼저 생길까요? 심장이 먼저 생길까요? 아기가 막 생겨날 때. 심장이 먼저 생겨나요. 그리고 심장에는 5만 개 이상의 뉴런, 뇌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있어요, 심장은. 그래서 행복한 부부는 뭐예요? 심장 파동이 맞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연인들은 심장 파동이 맞아요. 그걸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걸으라는 거예요. 부부가 산책을 하고 함께 걷고. 근데 서로 이제 걷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모른 체하고 걷고 말이죠. 서로 걷다가 손에 땀 난다고 손 좀 잡으면 짜증내고 이러면 파동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둘레길을 걷고 옛 산막길을 걷고 올레길을 걷고 하는 게 뭐예요? 걸으라는 거예요. 결심중도 이게 결론도 내 결심을 구체화하고 성공시키려면 걸으라는 거예요. 발끝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발끝에서 우리의 결심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그 심장에서 느낄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는 결심을 하라는 거죠. 근데 머리로 다 생각하는 결심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네요. 또 어디서 느끼냐면 뇌세포에서 느껴요. 미러 뉴런이라고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있어요. 뇌 속에는 전두엽 밑부분에 시스템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는 무의식적인 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몸으로 느낀다는 거죠. 뇌로 느낀다는 거예요. 심장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긍정의 에너지를 뿜어내요. 긍정의 에너지. 실패하는 사람은 뭐예요? 부정의 에너지를 뿜어내요. 그런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여기 보세요. 황선홍 감독이 실험한 거예요. 축구 감독 황선홍이가 부산 아이파크 있다가 우승을 한 번도 못하고 실패를 합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원래 고향이니까 포항에서 불러들여요. 근데 포항 가서도 성적이 안 나니까 심리학자들이 컨설팅을 받고 식당 앞에다가 예쁜 말만 해주는 고구마를 키워요. 예? 반갑다, 잘 지냈니? 인사도 막 건네. 근데 여기는 나쁜 말만 해주는 고구마 줄거리를 키워요. 싸가지 없네, 못생겼네, 더럽네. 보름 지나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똑같은 고구마 줄거리가. 하버드대 로젠탈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대학원생들을 속여요. 쥐를 가지고 야, 유지는 스마트한 쥐야, 똑똑한 쥐야. 그러니까 실험 잘 키워야 돼. 그리고 잘 돌봐주고 에어컨 조절 잘하고 비싼 쥐야. 근데 여기다 쥐를 주면서는 스튜피드한 쥐야. 바보 같은 쥐니까 죽지 않을 만큼 잘해요. 15일 있다가 저 미로 달리기하고 테스트해야 되니까. 보름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쥐는요, 똑같은 쥐였는데 똘망똘망한 쥐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쥐는 흐물흐물해. 야, 이게 웬일일까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실습을 현장에서 11개월 동안 실험을 합니다. 선생님을 속여. 여기는 공부해도 안 되는 집단, 여기는 하면은 될 잠재 능력 있는 집단.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는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행동을 해도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도 정말 창의적이라고 하고. 근데 여기는 독특한 아이디어 내면 공부도 못하는 게 꼭 딴소리만 하다가 야단치고. 11개월 뒤에 보니까 아이들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황선홍 감독이 이걸 놓고서 선수들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자, 봐라. 이 고구마 줄거리도 칭찬해 주니까 이렇게 달라지는데 우리도 운동장에서 격려해 주자, 칭찬해 주자, 브레인스토밍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어떻게 할까 이제 방법론을 이야기하다가 딱 회의 끝나고 나서부터 5연승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그 해에 FA컵 거기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코리안 리그, K리그 우승을 해요. 지금은 이제 황선홍 감독이 어디 와 있어요? 지금 FC 서울에 와 있잖아요. FC 서울이 2등하고 전북이 1등하고 있는데 전북은 뭐 더 대단하죠. 뭐 지금 무패로다가 지금 우승을 달리고 최용수 감독이 중국 가갖고 지금 FA컵 최종 결승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감독들이 지금 뭐 중국 가서 엄청나게 대단한데 여하튼 그걸 떠나서 칭찬, 심리적인 거 이게 중요하더라. 무의식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가지 더 이거 화장실 얘기인데 말이죠. 남자 화장실 가면 파리가 한 마리 그려져 있어요. 그죠? 요거 중앙대학교 가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중앙이는 중앙에 이렇게 써있어. 또 어디 남자 화장실 휴게소 가니까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에? 뭐 별의별 거 다 써있죠. 왜 그럴까? 화장실 깨끗하게 쓰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저분한 거예요. 남자의 무의식을 이용하자라는 게 6개월 동안 연구 끝에 나오는데 남자는 본래 사냥꾼 기질이 있다. 예? 여자는 체지평의 인간이잖아요. 여자들은요 본능적으로 가면 여자들이 백을 좋아하는 이유를 아세요? 뭘 채집해서 가져와야 되잖아. 근데도 명품이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그 명품 백을 사주는 남자는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본능을 자극시켜 주는 거잖아. 이 백은요 그냥 그냥 가치를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본능과 나의 믿음을 준다는 거거든요. 삶의 본능, 나의 지킴이가 돼준다는 거거든. 왜? 여자들은요, 한 바구니 따도 안 들어와.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여기는 언제 꽃이 필까? 여기는 언제 열매가 맺힐까? 막 돌아다녀. 그러고서 그걸 잘 기억했다가, 어디 가면 또 이제 사과가 끝나면 감이 언제 열리겠지? 이런 것들을 찾아다닌다니까. 근데 남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먹을 게 떨어지면 몇 사람 탁 올려서 탁 가. 하고 멧돼지를 잡으면 바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뭘 좋아해요? 스피드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좋아해. 남자는 차를 좋아해요. 쇼핑할 때도 보면 여자들은 구두 살 때 평균 빅데이터 분석하면 2시간 반 걸려요. 2시간 반 걸리는데 요즘 13분이 더 늘었어. 왜냐하면 카톡으로 찍어갖고 친구한테 보내줘가지고 확인받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근데 남자들은 13분이면 구두를 사요. 브랜드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가서 디자인 보고 신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흥구도 버리고 딱 오는데 13분이야. 이 빅데이터 분석하면 심리학이 재밌어져요. 여자들이 화장하는 것도 의미가 다르대. 아침에 하는 화장은 뭐예요?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한 생존의 화장이야. 근데 오후에 하는 화장은 뭐예요? 이성과의 만남을 대비한 유혹적인 화장이에요. 근데 밤 10시에 화장을 많이 한대. 왠가 했더니 셀카를 찍느라고도 화장을 이렇게 많이 한대. 셀카. 왜? 셀카 찍어요 밤에? 그 시간에 화장품을 홈쇼핑에서 팔면 잘 팔린다는 거예요. 이것도 과학이에요. 과학. 커피의 의미도 달라.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커피는 뭐예요? 각성의 커피예요. 생존을 위한 커피야. 근데 오후 1시에 점심 먹고 스타벅스 아까 뭐 상품권도 가져가는데 별다방 커피 들고 길거리를 헤매는 커피는 무슨 의미예요? 나 아직 직장 잘리지 않고 다닌다는 자랑질의 커피예요. 오후 4시에 마시는 커피는 뭐예요? 직장 상사 뒷담화 까는 커피예요. 다 그 의미가 다 달라. 심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근데 여하튼 이거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이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이게 벌어진 일인데 그래서 남자는 사냥꾼 기질이 있구나 해서 파리를 그려놓으니까 남자들이 이걸 집중 공격하면서 적중률이 80%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화장실이 깨끗해지더라. 이게 이제 바로 넛지라고 하는 책에 이제 나오는 건데 그 사람은 이렇게 무의식적이더라. 결국 무의식에 호소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왜? 빙산의 일각이 불가한 의식보다 무의식에 호소하라. 그리고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흐름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인본주의의 웨이브로 가고 있어요.
팔짱을 한번 껴보세요. 팔짱을 껴보면 어떤 사람은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왼쪽이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 팔짱을 꼈을 때.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자, 손이 위에서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가면 오른팔이 위로 올라온 거고 왼팔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왼손이 위로 올라간 거죠. 왼팔이. 깍지를 껴보세요. 쉽게. 그러면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위로 오는 사람이 있고 왼쪽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깍지를 껴보면. 다리를 꼬고 앉아도 오른다리가 올라가는 분이 편한 분이 있고 왼다리가 올라가는 게 편한 분이 있어요. 귀도 눈도 오른쪽으로 세상을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맞추는 사람이 있고 치아도 오른쪽으로 씹는 사람이 있고 왼쪽으로 씹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른쪽 팔다리, 엄지 이런 것들 오른쪽 눈이 지배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좌뇌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신체는 전부 크로스됩니다. 우리 좌뇌는 신체의 오른쪽을, 우뇌는 신체의 왼쪽을 담당하죠. 자, 오른쪽 팔다리,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간 분은 뭐예요? 좌뇌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이 들어서 오른쪽이 마비가 왔다 하면 뭐예요? 왼쪽 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뇌는 이 기능이 나눠져 있다 해가지고 스펠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거 기능을 발견하고서 노벨 의학상을 받아요. 근데 좌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뭐예요? IQ가 발달한 사람들이 IQ가 논리적이고 수리적이고 기계적이고 수렴적이고 언어적이고 저런 사람들은 예전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예전에 성공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시대가 지났어. 뭐예요? EQ가 등장하고 뭐 CQ, 창의성, 크리에이티브한 게 이제 강조되냐. 아까 창의, 혁신, 제 책이 있죠. 창의적인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제가 쓴 아주 기가 막힌 창의적 리더는 짜장면을 먼저 시키지 않는다. 그런 책도 있어요. 창의적 리더는 회의할 때 먼저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를 침공하기로 결론을 내놓고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쿠바를 침공해서 비공식적으로 게릴라 1200명을 투입했는데 다 잡히거나 죽었어요. 1960년대 초반에. 무슨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작전을 만들었냐 했더니 집단, 그룹 싱크, 리더가 결론을 내려놓고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집을 갔는데 자, 오늘 부장 우리 팀별로 다 해갖고 인센티브를 받았어. 회식이야. 자, 오늘 맘 놓고 편하게 먹읍시다. 그런데 부장이 그런 거야. 나는 짜장면. 그러면 짜장면이 앵커가 된다니까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그럼 옆에 있는 과장님이 뭐래요? 통일하시죠, 그러면 이제 용기 있는 신입사원이 뭐라 그래요? 탕수육 하나 시켜. 결국 그걸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리더는 마지막에 짜장면을 시키든 짬뽕을 시키든 아니면 마무리를 줘야지 회의를 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 결론을 내려놓으면 안 되더라. 근데 이 CQ, 아이디어가 또 위대한 시기가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다? 이제는 바뀌었다 이래요. 뭐가 바뀌었냐? 이제는 IQ의 시대도 가고 CQ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PQ가 있어요. PQ 이건 뭐냐? 프랙티컬 실천 지능이 있어야 된다. 실천 지능 이게 있어야 뭐가 SQ 성공 지능이 나타나다는 거예요. 성공 지능. 이 성공 지능이라는 게 거기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분석적인 능력이 IQ예요. 이게 분석 능력이 창의성 능력 좋아. 그러나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실천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100권을 쓰려고 그래요. 지금 24권 썼어요. 결심 중독 다음에 벌써 속을 털어놓으면 정말 너와 친해질까라는 책을 또 썼어요. 제가 다음 달이면 또 책이 나와. 100권을 쓰려고 그래요. 100권. 100권 중에 한 권 정도만 불후의 명자가 나와도 양이 질을 낳는 거지 질은 양을 못 낳아. 그렇잖아요. 양이 질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00권의 책을 쓰고 그 안에서 한 2-3권 정도 아니면 한 권 정도만 딱 건져도 좋은 거예요. 결심 중독은 그런 걸 표현한 거죠. 제가 그래서 결심 중독을 호르몬적으로 다 이제 분석을 쭉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 아니면 결심해서 그걸 해방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휴렛과 패커드가 만나서 HP가 나오죠. 그죠? 이게 우리 벤처의 신화야. 이제 최초의 이제 시작인데 빌 게이츠가 우뇌형이에요. 우뇌형이야. 우뇌형인데 성공한 이유는 뭐예요? 좌뇌형인 폴 알렌과 함께 그 MS를 창업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스티브 잡스가 누굴 만나요? 팀 쿡을 만나. 팀 쿡을 만나요. 지금 애플의 CFO죠. 최고 경영자예요.
둘이 만나니까 운해형인 잡스가 비저너리한 걸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벤처가 망한 이유는 뭐예요? 끼리끼리 하다 망한 거예요. 끼리끼리 하다가. 성공하는 사람들 아니면 결심 중독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요. 유유상종하지 않아. 왜 작심삼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처음에 작동하는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결심을 하면 막 흥분하고 막 심장도 막 뛰고 막 난리가 나. 아드레날린과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근데 이게 작동 기간이 3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작심삼일이야. 영국도 미국도 연구해 보면 3일밖에 안 가.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해야 되냐면 도파민 호르몬을 분비시켜야 돼요. 그래서 약간 광적인, 중독적인, 열정적인 게 나와줘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엔돌핀이 분비돼서 쾌감을 느껴야 돼. 그래야지 결심이 추진력을 갖는데 요 엔돌핀이 분비될 무렵에 멜라토닌이라는 게 분비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예 내일 하지 뭐. 굳이 뭐 오늘 할 일이 있을까? 미룬병이라는 게 나와. 미룬병. 에? 내일로 미루게 돼. 그리고 쉬었다가 자요. 쉬었다가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결심이 이제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그 심장의 박동을 자극시키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그러면 그 고통을 잊게 되죠. 결심을 실천할 때의 고통과 어려움을 잊게 만들어요. 옥시토신 호르몬이 뭐냐면 산통을 잊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여자들 죽어도 애 안 난다는 놓고 또 둘째 놓고 셋째 놓고 하는 호르몬이 옥시토신 때문에 그래. 그러다 이제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아주 쾌감적인 게 나타나는데 그게 페닐에틸아민 호르몬이라는 건데 그것은 이제 사랑의 콩깍지, 눈에 콩깍지를 쐬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막 핑크 렌즈로 효과를 나타내는 뭐든지 아름답게 보이게 해주는. 그러니까 막 지치지, 누가 뭐라 해도 가는 거예요, 그때 되면. 제가 막 책을 쓰고 하는데 뭐 밤새면서 씁니다. 강의 다니죠, 방송하죠. 방송 많이 할 때 토크쇼로 일주일에 6개를 했어요, 작년, 재작년에. 요즘에 뭐 시사 프로만 낮에만 제가 요즘 하는데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잠잘 시간도 없어. 근데 언제 책을 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씁니다. 주말에.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오후에.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쓰고 평소에 이제 메모를 해놨다가 그때 이제 몰아치기로 다 쓰는데 그러나 이제 그 열정적인 사랑만 갖고는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결심이 막판에 이제 이르게 되면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요. 스스로 흐뭇해하고 행복의 호르몬이 분비가 돼. 그러면 이제 결심은, 그래서 결심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걸으면서 심장이 움직일 수 있는, 심장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어서 내가 이재를 가지고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뭘 할까. 그리고 또 이제 결심하는데도 요령이 있는데 나는 금연하겠다. 나는 뭐 담배를 끊겠다. 이런 결심은 안 된다는 거죠. 담배 끊으신 분 있어요? 여기? 피시다 끊으신 분 있어요? 단번에 끊었어요? 점차적으로 끊었어요? 그냥 끊었죠? 단번에 끊어요. 90%가 담배는 그냥 끊는 거예요. 딱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냥 끊어. 나는 금연주의자다라는 것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나는 채식주의자라는 걸 선언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센텐스를 단순화해가지고 선언을 하라. 그리고 공개 선언 효과가 훨씬 여자들의 경우는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남자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실험을 해보면 음성에선가 이제 실험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전광판에다가 프로포즈를 하거나 전광판에다 나는 올해 담배를 끊고 금연주의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한 집단과 그냥 담배를 끊겠다 한 집단에 나중에 팔로우업을 해보니까 공공연하게 그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끊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스마트 기법을 활용하라 뭐 있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책을 한번 사서 꼭 보시고 조금 이따 제가 선물로 다 드릴 테니까 우리가 항상 셀러리맨이든 아니면 정치인이든 요즘에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될 기본적인 단어가 세일즈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게 5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스마일입니다. 미소. 건강을 위해서도 유머가 뛰어난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비밀 3회째인가 4회째 보면요. 3회째죠. 웃음의 과학적인 비밀이에요. 웃음의 신비한 효과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죠.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은 과학적으로 맞아요. 왜? 웃으면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 숫자가 늘어나요. 그리고
모든 장기와 근육을 뭐 만족시키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면역 기능을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웃고 즐기고 또 유머 감각도 자꾸 만들어야 돼.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액팅하고, 이게 아까 PQ예요. 실천 지능이에요. 움직이고 도전하고 뭔가 시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학습에는요, 러닝에는 시행착오 학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트라이얼, 도전하라, 앤드 에라, 실패를 통해서. 그게 바로 돈키호테의 정신이잖아요. 가라는 거예요. 키오티즘이에요. 근데 너무 막 그냥 도전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물론 이제 실패를 계속 반복하면 그것도 이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죠. 그러나 도전하는 것. 그다음에 리스닝, 경청해줘라. 경청하는 게 중요하더라. 경청이 중요하다. 남을 막 많이 말해주는 것보다 경청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에너지가 중요하더라. 무슨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가 중요하더라. 이 긍정의 에너지. 근데 이런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꼭 에너지 뱀파이어가 있어요. 에너지 뽑아먹는 사람들 있지. 그걸 에너지 흡혈귀라 그래. 꼭 있어. 이런 모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우리 봉사진 가자 그러면 무슨 봉사야.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야유회 가자 그러면 막 무슨 야유회 해놓고 버스 대전에는 제일 먼저 와 있고, 에? 회 먹으러 가자면 무슨 요즘에 대장균 때문에 안 된다고 해놓고 소고기 먹으러 가면 먹고 나면서 이쑤시기면서 아유 그래도 고기는 돼지고기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다 에너지 뱀파이어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쫓겨내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비판할 수 있는 자리에 보내야 돼. 감사를 시키거나 총무 그런 걸 시켜서 본인이 하게끔 해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흐름은 인문학이 대세지만 인문학도 그냥 이렇게 철학도 중요하고 역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근데 다 중요한데 이거를 심리학이 중요하다는 걸 꼭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리학에 대한 것들을 많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 제가 좀 재밌게도 하고 하려고 하면서 심리학 얘기는 많이 하진 않지만 심리학을 통해서 이제는 무슨 시대가 왔냐면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웰빙에서 힐링으로 갔어. 그죠? 힐링도 트렌드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시대가 오냐면 이제는 리빙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리빙. 거듭나는 삶에 대한 그러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리빙. 다시 태어나다. 리버스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다. 새로운 삶을 사는 리빙의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선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최청우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매주 격주 리빙 라이프 모임을 해요. 격주 수요일 저녁에 해서 인문학자도 불러서 강의도 듣고 또 인상학자도 불러서 듣고, 그러면 거듭나야 된다. 에릭 프롬의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소유냐 존재냐, 그게 이제 지금의 화두예요. 이제 직장생활 이렇게 하시다 저는 그거죠. 자살 시도하기 전과 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거듭나라. 자살 우리가 지금 한 30몇 명 살렸어요. 우리 한 1000명 살리려고 그래. 근데 이제 거듭나야 된다. 왜 죽으려고 하느냐 들어보면 사소해. 그렇게 대단한 엄청난 죽을 만한 계기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태어나게 해준다. 또 명퇴 전과 후, 결혼 전과 후 내 삶은 바뀌어야 된다. 특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소유하려고 하지 말아라. 경쟁하고 집 사고 교육시키고 돈 벌고 그런 삶도 중요하지만 존재의 삶을 살아요. 그 존재의 삶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시가 있어요. 그 시는 고은 시인의 시예요. 고은 시인의 무슨 긋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긋꽃. 저하고 같이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짧아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긋꽃. 끝이에요. 내려갈 때 보았네요. 막 올라갈 때 막 경쟁하고 아둥바둥 살 때는 안 보였던 그 꽃이 내려갈 때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심리학의 흐름도 왜 긍정의 심리학으로 바뀌었냐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옛날에 강아지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강아지를 가지고 여기다 가둬놓고 전기 쇼크를 엄청나게 줘요. 그럼 이 강아지가 막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죠? 난리 칠 거예요. 그럼 이 강아지를 옮겨서 여기다 놓고서 전기 쇼크를 줘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이 강아지가 깨갱하고 움직이지도 않아. 근데 이 강아지를 옮겨놓고서 여기다 전기 쇼크를 주면 넘어서 도망갈 수도 있고 문 열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도망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가요. 학습된 무기력에 빠졌다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서 learned helplessness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예전에 번역서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그래서 심리학의 흐름이 조작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통제력을 상실하면 우울증이 온다 해갖고 이제 우울증의 중요한 모델이기도 해요. 프로이트의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이 우울증이다. 또 사랑한 학습된 무기력에 의한 이런 셀리그만의 모델이 두 가지가 중요한 우울증 모델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울증이 자살로 가는 것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되죠. 근데 요즘에 와서는 조금 좀 달라진 게 우울증만 자살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동양에는 충동적 자살이 많아요. 서양하고 달라. 홧김에 그냥 억울하다고 그냥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왜 도둑놈으로 몰려? 해가지고 막 죽기도 하고. 그 충동적인 자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델. 근데 이 셀리그만이 나이가 먹었어요. 70이 넘어가고 70 중반이 되니까 생각이 바뀌어. 세상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가만 있어봐. 그때 8마리 중에 6마리가 도망을 갔는데 2마리는 왜 안 갔을까? 라고 2마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 개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통제력을 잃지 않았다. 상황이 바뀔 수 있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그동안에 사람을 보는 눈을 너무 부정적이고 조작적으로 봤구나. 사람은 프리 윌,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프리 에이전트, 자유로운 행위자구나 라고 하는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인본주의 심리학자의 얘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실존주의 철학의 바탕을 둔 인본주의 심리학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지금의 흐름이 인본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웨이브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보화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 위주로 다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가야 또 성공하는 거고 우리 흐름을 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서비스다. 세일즈를 잘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비포 서비스보다는 무엇을? 애프터 서비스를 잘해주더라. 이런 사람이 실제 프로의 세일즈 세계에서도 성공하고 또 항상 사업에서도 성공하더라.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그런 걸 절실히 느껴요.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을 잘 맺어라. 시작이 3이라면 끝을 7로 맺어줘라. 또 하나가 뭐예요? 봉사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거죠. 저도 그래서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제가 부회장도 하고 한국노년복지연합의 어르신들 연골 수술해주는 그런 거에 또 제가 이사도 하고 그러면서 자살 예방 봉사단도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학적인 제 달란트는 결국은 상담하고 사람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상담하는 방송을 만들어서 널리 우리가 함께 공유하겠다라는 걸 이제 시도하고 이제 도전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바쁜 그 회사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촉촉한 담비 역할을 좀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활력소도 좀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심리학적으로도 좋은 그 교감도 얻게 되어서 상당히 뜻깊었습니다. 저희처럼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강연을 접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저희는 공단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기 어려운데 직접 찾아서 해주시니까 이런 경험도 넓힐 수도 있고 또 솔직히 저는 제조업이다 보니까 인문학이랑 좀 거리가 멀어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동료들이랑 이야기해보면 또 좀 다른 생각, 다른 경험? 이런 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결심만 하고 잘 지키지 못했던 게 머리로만 생각하고 뭔가 그 심장이 뛰는 결심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오늘 강의를 듣고 머리로만 하는 결심이 아니라 심장이 뛰는 결심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